한미정은 늦은 밤 올린 전화의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사고를 설명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가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말만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미정은 외투를 급히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남편 박성호는 야간 근무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 어둠은 길었고 마음은 더 길게 흔들렸습니다. 응급실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들것이 오가고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간호사는 미정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지금 의식은 있으신데 다리 골절이 심합니다. 당장 수술 준비 중입니다. 미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따라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방으로 실려 들어가자 복도는 갑자기 조용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불안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미정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고 알려주었지만 미정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다리뿐 아니라 기억과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한 듯 마음속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성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누구도 앞으로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 담당 의사와의 보호자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장기간 재활과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요양병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의료진의 설명을 차분히 들었지만 미정은 이미 막막한 숫자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생활비와 대출 상환, 아들 지훈의 취업 준비 비용과 겹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상담 직원이 다가와 비용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안내서에는 요양병원 예상 비용이 월 최소 180만 원, 간병비가 별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액수를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당장은 모셔야지. 어쩔 수 없잖아. 성우는 짧게 말하며 안내서를 접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말은 미정의 불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나눠서 부담하자고 말해볼게. 그래도 형이 있으니까 같이. 형님은 해외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신우이는 연락도 잘 안 되고요. 대화는 곧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휴대폰 계산기 앱을 열어 숫자를 더하고 빼며 가게 상황을 가늠했습니다. 남편 월급과 본인의 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까지 합해도 버거운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아들 지우는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얼굴을 보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성우는 지훈에게 병원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칼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병원비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성우는 병원을 옮기는 절차를 이야기했고 지우는 인터넷에서 요양병원을 검색하며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장롱 안에서 오래 간직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을 쥔 손끝이 흰색으로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통장을 꺼낼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곧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시험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박영자는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동 복도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침대들이 줄지어 있고 간병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질병보다 삶의 무게가 더 오래 머무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은 병실 옆간이 테이블에 놓인 약 봉투와 병원 생활 안내서를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입원 절차를 마무리하며 수납 창구에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첫 달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병실료, 재활치료비, 약값, 각종 검사 비용까지 더해져 금액은 2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크게 뜨고 수납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금액 맞아요? 라는 미정의 말에 직원은 짤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규정상 첫 달은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성우는 말을 아끼고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세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표정은 흐릿했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던 길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특실 병동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실은 비용이 더 들지만 어르신들 회복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미정은 당장 거절하려 했지만 성우는 간호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언가 이미 결정한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저녁, 미정은 카드 결제 문자 알림을 확인하다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요양병원 카드 결제 내역 외에 추가로 수백만 원이 이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성우가 요양병원 특실 보증금을 낸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성우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당신 특실 계약했어요? 성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박영자가 불편함을 자주 호소해 간병과 치료가 더 편한 병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비상금 통장까지 일부 사용된 정황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허락 없이 결정된 일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훈도 부모의 대화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공기 속에서 긴장이 서서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고 미정은 가족이어도 현실은 현실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부부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한 채 대화는 멈췄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현실의 그림자로 길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실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 3일씩 병문안을 갔고 성우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고 대신 마음속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요양병원비와 특실 비용은 가게에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늘어나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미정은 아껴 쓰던 생활비에서 식비와 공과금을 더 줄였고 결국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성우는 추가 근무와 특근을 자원했지만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은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수입을 보태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 미정은 초보자 교육을 받으며 계산대에 섰습니다. 오래 서 있어 다리가 저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책임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른 미정은 성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에게 근황을 묻던 중 특실 병동 간호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 보조치료 신청서 서명하셨더라고요. 오늘부터 치료 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미정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보조치료는 선택 항목이라 비용이 추가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자는 남편 성우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오셨던 따님이 서명하고 가셨어요. 미정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우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갈등 끝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성우는 늘 누나 이야기를 피했고 병원 문제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병원에 왔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성우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을 돌렸습니다. 누나가 병문안을 오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 짧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대화는 피로 속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요양병원에 들러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특실병동은 일반 병동보다 조용했습니다. 간병인은 방금 재활치료를 마친 박영자를 부축해 침대로 옮겼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손등의 멍과 새로 생긴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간병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재활 과정에서 생긴 흔한 상처라며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어딘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병실 가방 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내 상담실에서 결제된 심리 상담 비용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서명자가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박성호였습니다. 미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담을 신청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이미 힘든 상황에서 추가 치료와 상담 비용까지 진행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1층 로비에서 미정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성우의 누나 박성숙이었습니다. 성숙은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미정이 다가가자 성숙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히 말을 나눴습니다. 성숙은 병문안을 왔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은 표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성숙의 가방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미정이 주워 건네려 하자 봉투 안쪽에서 서류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였습니다. 서류에는 시어머니 박영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고 오래된 주택 한 채만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다른 부동산 명의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두 사람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성숙은 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병문안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은 성우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짧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대화를 피하는 그의 태도는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미정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병원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작은 흔적들은 더 큰 비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온 뒤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병원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일까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은 조심스럽게 성우의 책장을 정리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게와 가족의 문제를 자신만 모른 채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제 클립으로 묶인 서류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사용된 흔적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미정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최근에도 큰 금액이 수차례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금인 이름은 낯선 법인이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랜 세월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정은 아들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입금한 법인의 정보를 확인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역 건설 회사였고 최근 재개발 보상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 중 하나가 과거 시어머니가 살던 오래된 주택이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지훈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였습니다. 서류를 보니 최근 몇 달 사이에 동일한 수취인에게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박성숙, 즉 신우이였습니다. 미정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이 사실을 숨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 상태에 이상이 생겨 보호자가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미정과 지우는 서류를 챙겨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며 미정은 복잡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병원 문제도 돈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파국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 호출로 소집된 의료진이 병실 앞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간호사는 박영자가 갑작스러운 혼란 증세와 호흡 불안을 보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경계가 흐린 상태의 박영자는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상태를 확인한 뒤 어머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시선은 병실 한쪽에 놓인 낯선 봉투에 꽂혔습니다. 탁자 위 봉투에는 박성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간단히 문서라고 쓰여 있었고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는 듯 두툼했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집으려던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다 시선을 봉투로 옮겼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상황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빼앗으려고 다가섰지만 지훈이 가로막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성숙도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정과 지훈 그리고 성우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자신이 봉투를 두고 갔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부동산 양도 계약서, 예금 이체 내역서, 그리고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박영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서명을 유심히 살폈고 이전 병원 서류의 서명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영자의 상태로 볼 때 최근 문서에 본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성숙은 결국 사실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예상보다 크게 책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받은 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병원비와 노후 대비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미정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조차 미정과 성우가 감당해왔고 성숙은 단 한 번도 책임을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거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병실 안에서 약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박영자가 힘겹게 손을 뻗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목소리였지만 의지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박영자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갈등의 방향을 바꿔놓을 한마디였습니다. 박영자는 자신이 남긴 돈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고 남겨진 선택은 이제 가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영자는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의사는 심리적 동요를 줄이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실에는 한동안 긴장이 감돌았고 가족들은 서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이상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가 병원 내 상담실에서 열렸습니다. 성우와 성숙, 지훈, 그리고 미정이 자리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진 문제를 정리하자는 자리였습니다. 성숙은 박영자가 남긴 재산이 재개발 보상금임을 인정했고 그 관리가 자신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었고 그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금의 일부는 성숙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는 투자 명목으로 외부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처가 고위험 사설 자금 업체라는 점이었습니다. 성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관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숙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지우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다툼을 멈추고 현실적인 해결을 선택하자는 주장입니다. 미정은 그 제안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 법률 상담이 진행되었고 박영자의 재산은 법적 보호 아래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문제는 가족 공동 부담으로 조정되었고 미정과 성우는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병실을 나서던 어느 날 박영자는 미정을 붙잡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그 손의 온기에는 긴 시간 숨겨졌던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그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았지만 이제는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